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9.8%, 영업이익은 209.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회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9,56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9.8%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무려 138.5%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도 거의 78%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전년도 영업 적자에서 영업 흑자 1,472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 전환율이 무려 929.4%나 되는데 수치는 크지만은 금액상으로는 뭐 한 1,500억 원대 전환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전반적인 역량은 하나 디펜스 합병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영업 적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 디펜스가 잘 나가니까 그것을 흡수 합병하면서 영업 흑자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2천억 원대로서 73.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크게 증가했으므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여기서 일자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 율로는 하락을 했고요. 운영 비용이 35.4%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605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86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자산 명세 내역인데요. 위에 거를 다시 리마인드 하면은 이렇게 한국 디펜스하고의 흡수 합병일 경우에는 기존에 있고 출고 금액 이런 흐름으로 공개를 만약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정상 본업 명업에서 있고 출고액을 쓰고 그 다음에 합병에 의한 거는 타계정 대체 등에서 어디에서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 재고를 표기해야 투명한 재고자산 회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합병 결과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200억 원이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는 4,35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ABC로 회사는 표현을 했고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2.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35.4%가 증가했고요. 가공비가 5,352원으로 금액상 증가를 했습니다만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재료 비율은 무려 12.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합병 결과로서 서로 공정이 틀린 그런 업종이 만나면서 가공 비율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봅니다. 이건 특별 원인이 이 원인 변동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 비율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은 역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이 지난 2년간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5,184억 원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데 PQ 총 제조 비용에 이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가 돼야 되는데 이 총 제조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찾질 못했는데
이 회사가 제시한 게 이제 1974억 원이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쪽에서 3,210억 원이 증가를 했으면은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3,200이 표현되는데 거꾸로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원가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올라가면 매출이익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게 되니까 왜 그렇게 조정 작업을 했겠느냐? 의도적인 그것은 쭉 적자를 내다가 갑자기 흑자가 많이 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상상 추론을 해 봅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는 맞췄어요.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2,100억 원이 현금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2,100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4,352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452억 원의 재고가 어디에서 굴러 들어온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가감하면은 일치하는데 요게 그 갭이 최종 6,533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딴 금액이 아니고 하나 디펜스에서 들어온 재고가 되겠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가 맞으니까 일반적으로 감사 보고서는 패스가 될 텐데 저처럼 이렇게 1단계, 2단계 스루풋을 분석하니까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이 동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천억 원대는 뭔가 이게 좀 불투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2,56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8.1%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1,737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이 2021년도에 1억 원대였는데 6,950만 원, 한 7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업종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하나 디펜스 쪽이 약간 저임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또는 뭐 잔업도 없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 사용료라는 게 있네요. 기술 사용료라는 게 이 제트 엔진 뭐 이런 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 로켓 우주항공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은 없고 아무래도 그 미국 그 기술을 갖다가 쓰는 거 아니냐. 일본은 H3라고 그 자체 로켓 엔진을 개발에다가 한 20년 가까이 투자해서 뭐 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만큼 그게 그 매우 힘든 그 엔진인 것 같습니다. 엔진을 독자적으로 낸다면은 그거야말로 그 강국이겠죠. 외주 용역비가 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방위산업업체로서 메인 그런 공정들은 외주 용역을 안 줄 거고 어그저리하고 보조적인 그런 부분에 그 외주 용역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게 크게 증가를 했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주 판매 가격은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입증 데이터의 원재료는 비공개고 판매 가격은 감시 장비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증 추론은 사실은 입증이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0.23분이 안 되는데 전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이라고 본다면은 23%뿐이 현재 그 영업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 이 역량은 충분한데 이런 그 이 매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향후 굳건한 기업이 좀 돼야 되겠죠.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은 보안 관계상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감시 장비만 보통 CCTV 뭐 이런 거가 주종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야 일반적인 거니까 2.2%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중국산도 싼 게 많죠. 회사 설명하는 이유는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 충분조건 논리라는 논리 도구로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이 데이터로 입증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비공개로서 확인할 재가는 없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 1,000원짜리 변호사로서 투명성 법정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증거를 찾는다면은 합병 재고 포함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봐라. 그 다음에 재고 흐름 명세로 기말 재고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거를 하면은 분식회계는 아니다. 라고 좀 변론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무죄가 나오기를 희망하지만은 2022년도 그 결산 서류가 찜찜한 게 없지는 않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이 자본적 투자가 1,300 아니 1조 3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이제 돈이 나갔다기보다도 흡수 합병에 의한 증가가 될 것입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떨어진 이유도 그 흡수 합병에 의해서 한국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흡수했기 때문에 종속기업 비율이 그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요. EAT 사회후 현금 순이익은 3,699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7.7%, 3.5%가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2,232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떨어진 거로 된 것은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합병 결과로 보여집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소개해 드리는 거로 하고요. FEM 최종 3,50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유입이 됐다. 왜 그러냐면은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금 유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입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현금 버퍼율은 65.1%로 50%면 50%만 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건데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익잉여금률은 말하자면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는 바람에 거꾸로 그 94%가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내역은 그 이익 배당 포함해서 동일 지배 사업 결합 때문에 2,388억 원의 그 현금 유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전년도에는 대부분은 이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배당금은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했는데 기타 유동자산이 6,734억 원이라는 게 계정에 별로 그 작은 금액으로 있다가 이렇게 크게 뛴 거 5천억 정도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도 2조 5천억이나 금액이 됐는데 이게 2조 1천억이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 내역이 무엇인지 이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도 계정 과목만 얼마 증가했다고 나오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2조 5천억이라는 부채가 도대체 무엇일까? 비유동부채라고 그러는데 아니 기타 유동부채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까요? 부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감을 못 잡겠어요. 좀 뭔가 좀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합병 결과로 인한 어떤 추세 트렌드를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루프 관점에서의 손익분기점 활용 예측만 하나 해본다 그러면은 운영비용이 35%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 목표이익을 50%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액은 2조 5천억 정도로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요거는 생략하고요. 매번 소개하는 거니까 주가는 이 92,100원으로서 44,100원이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75%까지 올라갔는데요.
향후에 방위산업이라든가 항공우주 쪽에 기대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종속기업들이 방위산업으로서 계속 폴란드 뭐 이런 쪽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기대 심리들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나가 33.9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9.65% 갖고 있고 외국인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모건 스탠리만 뜨는데 30.03%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